구제와 고창에서 발병한 구제역 확산 여부는 잠복기를 감안할 때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동물원에 2018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인 친환경 동물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가 발병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제역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구제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김제와 고창 돼지농장 두 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 다행히 지난 13일 이후 더 이상 발병 농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 대목을 앞둔 농가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제역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할 것인지 상당히 근심스럽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 2주와 증상 발생 기간을 감안하면 다른 농장의 추가 감염은 이번 주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농가를 거친 사료 운반 차량과 접촉한 농가가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발병 지역인 김제 고창과 축산 밀집 지역인 익산 왕궁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나머지 지역 접종에 나섭니다. 하지만 항체 형성률이 54%에 불과한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2, 3주가 걸려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사료 공장이나 도축장에 소독시설을 확충을 해서 더 이상 오염원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정부도 바이러스 전파 경로 파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신하고 소독, 이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설 전에 좀 이렇게 조기에 종식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모든 조치를 다하더라도 이번 주까지 의심 증상과 추가 발병이 없어야 전북 지역 구제역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광주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판매업소 등 190여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총 100억 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도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대출 금리도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 1.56%를 감면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동물원이 문을 연 지 40년 만에 답답한 콘크리트와 쇠창살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들의 서식 환경에 맞춘 친환경 생태숲 공간으로 바꾼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입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인 호랑이와 사자. 현재는 비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가둬놓고 한편으로는 안전을 위해 함정까지 파놓아 관람하기에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정 공간을 메워 동물 활동 공간을 넓히고 관람객 시선을 피해 몸을 숨길 곳도 만들어집니다. 동물들이 여과 없이 관람객에게 노출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지난해 관람객이 9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지만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최악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합니다. 동물 우리를 서식 환경에 가깝게 만들고 쇠창살 우리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서 이 동물원 전체를 친환경적인 생태숲 동물원으로. 또한 전주청과 삼천에서 서식이 확인된 천연기념물 33호 수달을 생태숲 동물원의 대표종으로 선정해 사육하고
시베리아 호랑이의 서식지를 재현하는 등 전시 공간을 다양화합니다. 관람객이 동물을 가깝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제한된 관찰 데크 방식으로 바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전주시는 또 현재 공사 중인 동물원 내 동물병원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물원의 종 보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2만 5천여 건 중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은 2,900여 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휴대전화 통화 품질 불만이나 계약 시 과도한 마케팅, 해지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었습니다. 신고제와 단속을 병행해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1,375건으로 1억 2,09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새해부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하면 주정차 과태료보다 5배 많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지는 대신 성장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일제평가 형식의 시험을 폐지하고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며 내실 있는 수행평가를 도입해 학생의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교원 50여 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초등 성과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연근의 어종 분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겨울 제철 생선이 자취를 감춘 반면 여름철 어종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부산 MBC 민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예측한 이번 달 우리 연안의 평균 수온은 동해 15.8도, 남해 17.5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먹이 분포와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겨울 제철 생선들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생선인 방어는 지난해 부산 공동어 시장에 5,300톤이 입한돼 2년 만에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겨울 진객 대구는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방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볼 수가 없고요. 예년만 해도 대구 같은 어종은 간혹 올라왔는데 근래에는 통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여름철 주 위판 어종인 전갱이가 겨울에도 많은 양이 잡히면서 지난해 위판량이 18,284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도 성어기가 7월에서 10월까지지만 올겨울에는 1월까지 풍어가 이어지면서 시중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난류성 어종들 간에도 생태학적인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어종, 감소하는 어종이 있고 따뜻한 겨울 해수 온도도 함께 상승하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생선의 종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국민연금 노조의 문영표 이사장 사퇴 촉구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노조는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 관계자 16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문영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영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3주째 매일 아침 출근 저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도 문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번 정책은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분할 발주를 명시하는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보석 가공기술 향상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고효율성 3원 합금 도금 기술 개발을 비롯해 주물용 황동 합금 개발, 컬러 전차 코팅 기술 개발 등 8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 고가의 브랜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는 지역 기업 경쟁력과 생산관리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연초부터 점입가경입니다. 유치원 관련 예산만 일부 편성한 시도가 있는가 하면 누리예산 전체를 없앤 곳도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찌해야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가히 보육대란이 밀려오고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고 교육청들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삿대질만 하는 꼴입니다. 특히 얼마 전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으로만 몰아붙여야 합니까? 또 이로 인한 무상교육의 파행은 얼마나 더 되풀이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라는 재정 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은 이 같은 누리예산의 국가 부담을 공약한 장본인이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문제는 일으켜놓고 사과도 없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물론 곧 닥칠 총선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들 가 있겠지만 국가 예산의 1%도 안 되는 적은 돈 때문에 정부와 지방이 박터지게 싸운다면 이건 국격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말끝마다 출산율 높여야 한다고 떠들지만 이런 꼴을 벌여놓고도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할 염치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요. 이제 보육이냐 교육이냐를 떠나 유아 과정까지 포함해서 교육 재정 전반에 대한 새 판을 짜야 국가 경쟁력도 출산율도 오를 듯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임실앤치즈 홍보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영화 히말라야로 주목받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남원 지리산의 발해봉을 찾았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순천 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순천 방향에 임실앤치즈 체험시설과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임실앤치즈 홍보 체험장은 치즈를 형상화한 복합시설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직접 치즈를 만들고 살 수 있으며 임실치즈의 역사도 알 수 있습니다. 임실치즈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실치즈와 더불어 오수휴게소가 대한민국 명품 테마휴게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전국의 산악회원 1000여 명과 함께 남원 허브밸리를 찾아 눈꽃 축제장 구경과 발해봉 산행을 했습니다. 엄 대장의 이번 산행은 한국 명산 16좌 산행 계획에 따른 것이며 남원 지리산 발해봉이 5번째로 포함됐습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6좌 완등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지리산에 이 정기를 받아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 행운이 항상 넘쳐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완주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삼례와 소양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합니다. 오는 8월 준공될 삼례 주민자치센터는 평생학습교실 등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또 모두 61억 원이 들어가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내년 8월에 준공됩니다.
장수 군청 공무원들이 부족한 응급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장수군은 현재 전라북도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5일 분량을 밑돌고 있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 사퇴한 공직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으로 총선에 나서기로 한 김광수, 김현근 전라북도 의원과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는 김종훈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90일 전에 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밖에도 5개 시군에서 통리반장 17명도 총선 후보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등록하며 직을 그만뒀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시군이 5년 단위로 법정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순창 등 5개 시군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신규 사업 21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1개는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은 2개 사업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 양성빈 의원은 고향세는 주민세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북 출향인들이 35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고향세가 도입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재정 적자로 고민하는 지방은 도입에 찬성하지만 세수가 충분한 대도시는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 법률 재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금동 8동 주민 1동 72만 원, 10통 주민 1동 56만 원, 죽항동 K2 2만 원,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마수마을 50만 원, 해월리 신왕 2마을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월리 신월마을 35만 원, 운주면 구제리 수청마을 19만 3천 원,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 금광마을 28만 원, 문수마을 17만 원, 석상리 구암마을 16만 원, 언동리 언동마을 12만 원, 대교마을 8만 원, 장신리 농소마을 13만 원, 등용 2마을 22만 원, 신성마을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막동마을 19만 원, 신덕면 삼길리 내량마을 15만 원, 방길마을 17만 4천 원, 신흥리 신흥마을 12만 원, 오국리 하촌마을 15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이 겨울맞이 기획 공연으로 오늘 눈 속에 핀 소리꽃 설화를 무대에 올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의 신년 음악 감상회가 오늘 은파 유원진의 카페 뮤직포유에서 열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뉴 겨울왕국이 오늘과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필립 가렐 감독의 질투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월북 작가 정창모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내일까지 전주 교동아트센터에 마련됩니다. 에너지 안전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참여 워크숍이 오늘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어린이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9일까지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현장의 목소리 전달자 역할을 할 제10기 전자민원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소식 알림이로 활동할 대학생과 주부 블로거 기자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1월 18일 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군산과 고창 등 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전북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성량은 내일까지 5cm에 20cm이며 늦은 오후쯤에는 전주와 순창 등 10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의 분포로 낮겠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상에는 파고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